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테슬라, 포드, GM 등 자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결함 문제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유일하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계약 폭주를 기록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그 브랜드의 정체는 독일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였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시리즈와 제네시스를 직접 경험한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있을 관세 폭탄에 의한 가격 인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줄이 출고 대기 계약을 걸고 있어 CNN 등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관세 폭탄에도 끄떡없는 대한민국 전기차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38살이고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아내 에밀리, 10살 딸 소피아, 8살 아들 리암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바로 제 차예요. 2021년식 최신형 포드 머스탱 V8 엔진이 뿜어내는 그 강렬한 소리와 힘,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제 성격은 아버지 로버트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는 35년 동안 포드 자동차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거든요. 미시간주 디어본, 바로 포드 본사가 있는 곳에서 지금도 살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제이슨아, 미국 차가 최고다. 특히 포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동차 회사야.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미국 차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한국 차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요즘 정말 많은 동료들이 한국 차를 타고 다녀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까지 말이죠. 특히 전기차로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한국 차를 타지? 포드나 GM 같은 정통 미국 브랜드가 있는데.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동료 마이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이슨, 내 아이오닉 5 정말 대단해. 충전도 빠르고 성능도 좋고. 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마이크, 그래도 머스탱만한 감성은 없잖아. 한국 차는 결국 싸구려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또 다른 동료 사라도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제이슨, 요즘 제네시스 정말 럭셔리해. 독일차 못지않다고.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다르잖아. 포드는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어. 한국 차와는 격이 달라.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쾌해졌어요. 왜 다들 한국 차를 그렇게 칭찬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 에밀리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다들 한국 차가 좋다고 난리야. 에밀리는 그래픽 디자이너라서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에요. 자기야, 나도 최근에 한국 차들 디자인 정말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 특히 전기차 쪽에서는 앞서간다고 하던데. 에밀리, 당신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가족은 미국 차의 자부심을 지켜야 해. 제가 너무 강하게 반응하니까 에밀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머스탱을 타고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소피아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아빠 차 진짜 멋있어. 소리도 정말 좋고. 리암도 뒷자리에서 흥미롭게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차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야? 그럼 아빠 차는 정통 미국 스포츠카야. 다른 나라 차들과는 차원이 달라.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회사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동료 데이빗이 새로 산 제네시스 GV60을 자랑하며 주차장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이슨, 내 새 차 좀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는 마지못해 다가갔지만 별로 관심 없는 척했어요. 응, 괜찮네. 그래도 머스탱만한 파워는 없을 거야. 아니야. 이거 전기차지만 가속이 정말 빨라. 한번 타볼래? 아니야. 됐어. 전기차는 별로 관심 없어. 그 순간 주차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톰이 말했습니다. 와, 제네시스 정말 고급스럽네. 내부도 정말 깔끔하고. 제니퍼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대시보드 디자인 봐. 정말 미래적이야.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 다들 한국차에 그렇게 열광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한국차잖아요. 미국차만한 신뢰성은 없을 거예요. 그때 데이빗이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이슨, 솔직히 요즘 한국차 품질이 정말 좋아졌어. 편견을 좀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편견이라고. 이건 팩트야. 미국 차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회사 사람들이 자꾸 한국차 얘기만 해서 짜증나. 왜 다들 미국 차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지?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야, 혹시 한 번쯤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다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에밀리, 내 아버지는 평생 포드에서 일하셨어. 우리 가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걸린 문제야. 그때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 차는 절대 미국 차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머스탱을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101번 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끼익.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소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엔진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게 뭔 소리야? 그때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빨갛게 켜졌어요. 동시에 파워 스티어링이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핸들을 돌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뒤에서 오는 차들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제 차는 갑자기 힘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간신히 갓길로 차를 빼냈는데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젠장,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손이 떨리면서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01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견인차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2021년식 최신형 머스탱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하얀색 전기차 한 대가 제 뒤에 서더니 중년 남성이 내려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세히 보니까 현대 아이오닉 5N이었어요. 그 남성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그 남성이 명함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저도 엔지니어라서 차 문제는 잘 알거든요. 명함을 받아보니까 실리콘밸리의 한 테크 회사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견인차가 왔습니다. 견인 기사가 엔진을 확인해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엔진 블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꽤 심각해 보입니다. 엔진 블록이요? 2021년식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요즘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 모델에서 간혹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딜러샵에 도착해서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서비스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엔진 내부 부품에 결함이 있습니다. 전체 엔진을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5만 킬로미터도 안 탄 차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조상 결함으로 보이네요. 보증으로 처리는 가능하지만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에밀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머스탱에 큰 문제가 생겼어. 엔진을 통째로 바꿔야 한대. 에밀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정말 괜찮아? 다치지는 않았지?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어. 하지만 정말 아찔했어.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포드 머스탱 GT의 엔진 결함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한 포럼에서는 이런 글을 봤어요. 저도 똑같은 문제로 엔진 교체했습니다. 포드 측에서는 드문 사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글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파워가 떨어져서 정말 위험했어요.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미국 차, 특히 포드를 신뢰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이슨,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때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혹시 어제 고속도로에서 도움 준 아이오닉 5N 운전자 기억나? 그분이 우리 회사 파트너 회사 수석 엔지니어래. 정말 좋은 분이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 전기차 오너가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 한국차 타는 사람이 미국차 고장난 사람을 도와준다니. 톰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저는 기분이 좀 상했지만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 자랑스러운 머스탱이 고장나서 길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국차 오너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렌터카로 임시 차를 빌려서 집으로 향했어요. 평범한 토요타 캠리였는데 머스탱과 비교하면 정말 심심한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장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에밀리가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혹시 다른 차도 고려해볼 생각은 없어? 무슨 소리야? 머스탱 고치면 계속 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국 차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한 걸까? 머스탱이 수리되는 동안 렌터카로 출근하는 2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구글 본사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한국 차가 많아졌지? 제네시스 GV60, 아이오닉 5, EV6, 그리고 제네시스 G90까지 주차장 곳곳에 한국차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쪽은 거의 한국차 천지였어요. 아이오닉 5와 EV6가 줄지어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어요. 내 GV60 정말 만족스러워. 자율주행 기능도 좋고 인테리어도 럭셔리해. 맞아. 나도 아이오닉 5 타는데 충전 속도가 정말 빨라. 18분이면 80%까지 충전돼.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때 동료 사라가 제 테이블로 와서 앉았습니다. 제이슨, 머스탱 언제 나와?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야.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 요즘 우리 회사 주차장에 한국차가 정말 많아졌어. 그러게 말이야. 왜 다들 한국차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사라가 조금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이슨,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전기차들 성능이 정말 좋아. 특히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 기술 면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아.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사라, 그래도 미국 차만한 감성과 파워는 없잖아. 전기차는 결국 진짜 드라이빙의 재미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요즘 아이오닉 5N 같은 고성능 전기차는 다르다던데 가속도 엄청 빠르고 소리도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V8 엔진 소리와는 차원이 다르지. 그날 오후 팀 미팅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 앤드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들 알겠지만 우리 팀에서도 친환경 차량 운행을 권장하고 있어. 회사에서 전기차 구매 지원금도 늘렸고 동료 케빈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EV6 GT 주문했어요. 정말 기대됩니다. 또 다른 동료 리사도 말했어요. 저도 제네시스 GV60 고려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다들 한국차만 얘기하는 거야? 미팅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도 회사에서 한국차 얘기뿐이야. 정말 이해가 안 돼.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도 오늘 소피아 태권도 학원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엄마들이 한국차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제네시스 타는 엄마가 있었는데 정말 고급스럽더라고. 그리고 충전비도 생각보다 많이 절약된다고 하더라.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에밀리, 당신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미국 차를 타야 해. 자기야, 나는 그냥 본 걸 얘기한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친구 민진의 아빠가 아이오닉 5N 산다고 하던데 정말 빨간데. 리암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민지가 그러는데 전기차도 레이싱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애들아, 그런 건 진짜 스포츠카 소리가 아니야. 아빠 머스탱 소리가 진짜지. 그런데 소피아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차는 지난주에 고장 났잖아. 민진의 아빠 차는 고장 안 난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보다가 더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에서 한국 전기차 선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애플, 구글, 테슬라 직원들 사이에서 현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댓글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전기차 타보면 다른 차 못 타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제네시스 GV60 타는데 BMW보다 훨씬 좋아요.
아이오닉 5N 시승해봤는데 포르쉐 못지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한국차에 열광하는 건지 말이죠. 다음날 회사에서 마이크를 만났는데 정말 신이 나 있었어요. 제이슨, 내 아이오닉 5로 지난 주말에 샌프란시스코까지 다녀왔어. 충전 한 번으로 왕복했어. 그래?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아니야. 정말 놀라운 건 충전 속도야. 점심 먹는 동안 80%까지 충전됐어. 그때 데이빗도 합류했습니다. 마이크 말이 맞아. 나도 GV60으로 로스앤젤레스 다녀왔는데 충전 걱정 전혀 없었어. 그런데 결국 전기차잖아. 진짜 드라이빙의 재미는 없을 거야. 데이빗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이슨, 편견이야. 요즘 한국 고성능 전기차들은 정말 다르거든. 특히 아이오닉 5에는 가속이 정말 미쳤어. 인공적인 소리로 만든 스포츠카 느낌이 뭐가 좋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실제로 성능이 대단해. 제로백이 3초대야. 저는 점점 더 방어적이 됐습니다. 성능이 전부가 아니야. 미국 차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 그리고 머스탱의 그 감성을 한국 차가 따라올 수 있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차의 장점들이 과장된 것일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 한국차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호등에서 옆에 선 아이오닉 5N을 보니까 정말 스포티하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저런 차가 머스탱만큼 빠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 한국 차는 미국 차를 따라올 수 없어. 머스탱이 수리를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아버지 로버트가 갑자기 실리콘밸리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이슨, 다음 주말에 너희 집에 갈 거야. 오랜만에 손자들도 보고 싶고 아버지가 오신다니 반가우면서도 조금 긴장됐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차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됐거든요. 금요일 저녁 아버지가 미시간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셨어요. 공항에 마중 나간 저는 수리된 머스탱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 역시 머스탱이야. 이 엔진 소리 좀 들어봐. 이게 진짜 미국 차지. 아버지는 정말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아버지, 그런데 얼마 전에 엔진 고장이 나서 교체했어요. 뭐, 고장이라니? 2021년식인데? 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요. 아버지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포드에서 보증으로 잘 처리해줬겠지? 네, 무료로 교체해줬어요. 집에 도착해서 에밀리와 아이들이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피아와 리암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토요일 저녁, 가족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리암이 무심코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친구 아빠가 한국차 샀는데 정말 빠르다고 해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차라고? 어떤 한국차?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아이오닉 5N이라고 하던데요. 전기차인데 소리도 나고 정말 빠르다고 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아, 한국차는 진짜 좋은 차가 아니야. 미국 차가 최고지.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한국차들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에밀리, 그런 소리 하지 마. 한국차는 결국 카피캣이야. 미국 차의 기술을 따라한 거지. 저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 한국 전기차들이 인기예요. 뭐라고? 제이슨, 너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보는 현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이슨, 너는 포드 엔지니어의 아들이야. 한국차 같은 걸 좋게 보면 안 돼. 그때 소피아가 또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한국차가 더 고장도 안 나고 기술도 좋다고 하던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헛소리 듣지 마. 한국차는 절대 미국차만 못해. 식탁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에밀리가 아이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이슨, 너는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35년 동안 포드에서 일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자부심을 지켜왔어. 아버지, 저도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한국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야?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버지, 저는 단지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은 미국 차가 최고라는 거야. 한국차 따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에밀리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아이들도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얘기해요. 에밀리, 이건 우리 가족의 중요한 문제야. 아이들도 제대로 알아야 해. 아버지가 소피아와 리암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할아버지 말 잘 들어. 절대로 한국 차를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 차를 타야 하는 거야. 소피아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화내세요? 화내는 게 아니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왜 그러세요? 제이슨,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먼저 과하게 반응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크게 소리치셨어요. 과하다고? 한국차를 타면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야. 내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라고. 아버지, 차는 그냥 교통수단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세요? 교통수단이라고? 제이슨,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에밀리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고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차를 사겠다고 한 적 없어요. 단지 요즘 실리콘밸리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 그 현실이 잘못된 거야. 한국은 우리에게서 기술을 훔쳐간 나라야. 아버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이슨,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가치관을 물려받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심하게 다툰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짐을 챙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이슨,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다. 한국차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내 아들을 보니까 정말 실망이야. 아버지,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게. 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내시며 집을 떠나셨어요. 공항까지 배웅도 거부하시고 택시를 타고 가셨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자기야, 아버님이 너무 화나셨네.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걸까? 한국차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그날 오후 회사 동료 마이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이슨, 혹시 시간 있으면 현대 딜러샵에 같이 갈래? 아이오닉 5N 시승해보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거든요. 마이크의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더욱 궁금해졌거든요. 정말 한국차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직접 확인해보자. 현대 딜러샵에 도착하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아이오닉 5N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이오닉 5N 시승 예약하신 분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줬습니다. 네, 마이크라고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아, 네.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같이 오신 분도 시승하실 건가요? 마이크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제 친구도 함께 타볼 예정이에요. 직원이 차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닉 5N은 현대의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최대 출력 650마력, 제로백 3.4초의 성능을 자랑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로백 3.4초라고? 우리 머스탱보다 빠르잖아. 그리고 N-Shift라는 가상 변속 시스템이 있어서 마치 수동 변속기를 조작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상 변속이라고, 그게 뭔 소리죠? 전기차지만 내연기관차처럼 변속하는 느낌을 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N-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로 스포츠카 사운드도 재현합니다. 마이크가 먼저 운전석에 앉았어요. 제이슨, 일단 내가 운전해 볼게. 조수석에서 느껴봐. 시동을 걸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스포츠카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기차 소리야? 응, 인공적으로 만든 소리지만 정말 리얼하지? 딜러샵을 나서서 도로로 나가자 마이크가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와, 뒷좌석의 등이 확 눌리면서 엄청난 가속감을 느꼈어요. 머스탱보다 훨씬 강력한 가속이었습니다. 마이크, 이게 정말 전기차야? 응, 어때? 대단하지? 마이크가 N-Shift를 조작하자 정말 수동 변속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변속할 때마다 토크가 끊어지고 엔진 브레이킹 같은 느낌도 났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네. 진짜 수동 변속기 같아.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마이크가 본격적으로 밟았을 때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가속감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제이슨, 이제 내가 운전해봐.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직접 느껴봐야 알잖아.
운전석에 앉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럽고 모든 버튼들이 미래적이었습니다. N 모드로 바꿔봐. 거기 버튼 있지? N 모드로 바꾸자 계기판이 빨갛게 변하면서 소리도 더 격렬해졌어요. 이제 밟아봐. 가속 페달을 조심스럽게 밟았는데 그 순간 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로켓처럼 튀어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가속감은 처음이야. 머스탱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순간적인 토크가 바로 나왔습니다. 전기 모터의 특성상 딜레이가 전혀 없었거든요. 마이크, 이거 정말 대단한데? 머스탱보다 훨씬 빨라. 그러게. 그리고 조용하기도 하고 진동도 없어. N2 시프트를 직접 조작해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패들 시프트로 변속하면 정말 수동 변속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가상 변속 기술이 정말 놀라워. 진짜 엔진이 있는 것 같아. 코너링 할 때도 놀라웠어요. 무게중심이 낮아서 머스탱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낮거든. 그래서 코너링이 정말 좋아. 30분 정도 시승을 마치고 딜러샵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제이슨, 어때? 생각이 바뀌었지? 마이크, 솔직히 충격이야. 이런 차가 한국에서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딜러샵 직원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정말 놀라웠어요. 성능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많은 분들이 시승하고 나서 편견이 바뀌시더라고요. 특히 미국 차만 타시던 분들이요. 저는 가격을 물어봤어요. 이 차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68,000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곧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를 예정이에요. 관세요? 네, 한국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인상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정말 한국차가 이렇게 좋은 거였나?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나? 집에 도착해서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아이오닉 5N 시승해봤어. 어머, 정말 어땠어? 솔직히 말하면 정말 놀라웠어. 머스탱보다 훨씬 빨라.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버지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데 차 자체는 정말 훌륭해.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오늘 느낀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고집스럽게 살아온 건 아닐까? 시승을 한 지 며칠 후 정말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한국차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인상한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오닉 5N 가격이 거의 8만 달러 가까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관세가 올라도 한국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이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제이슨, 큰일 났어. 아이오닉 5N 가격이 곧 엄청 오른대. 그러게, 뉴스 봤어. 그래서 어제 바로 계약했어. 가격 오르기 전에 말이야. 뭐라고? 벌써 계약했다고? 응,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딜러샵에 사람들이 몰려서 난리였어. 점심시간에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모두 한국차 얘기였어요. 아이오닉 5N 어제 계약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나도 EV6 GT 주문했어. 관세 오르기 전에. 제네시스 GV60도 가격 올라서 아쉬워.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관세가 오른다는데 왜 다들 더 사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동료 사라가 제게 말했어요. 제이슨, 너도 관심 있으면 빨리 결정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사라, 관세가 올라서 비싸지는데 왜 지금 사려고 해? 그만큼 좋으니까 그렇지. 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날 저녁 뉴스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실리콘밸리 현대 딜러샵에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주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스 리포터가 인터뷰를 했어요. 왜 관세가 오르는데도 한국차를 주문하시나요? 성능이 정말 좋아요. 가격이 올라도 독일차나 다른 럭셔리 브랜드보다 여전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했어요. 아이오닉 5N 시승해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포르쉐나 BMW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또 다른 인터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가 올라도 한국 전기차가 최고예요. 충전 속도, 성능, 디자인 모든 면에서 앞서가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차에 이렇게 열광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서 데이빗이 말했어요. 제이슨, 나도 어제 GV60 계약했어. 정말 마지막 기회였거든. 데이빗, 정말 그렇게까지 좋아? 시승해보면 알아. 정말 다른 차야. 톰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EV6 GT 계약했는데 납기가 6개월이래. 그래도 기다릴 가치가 있어.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세 인상을 무릅쓰고 한국 차를 선택한다는 건 정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전기차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이오닉 5가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독일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한 자동차 전문가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기아의 전기차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충전 속도와 배터리 효율성에서는 다른 브랜드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아버지와의 갈등을 생각하면 절대 한국차를 살 수 없는데 차 자체는 정말 훌륭했거든요. 그때 마이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이슨, 혹시 관심 있으면 내일까지 결정해야 해. 딜러가 그러는데 정말 마지막이래. 마이크, 나는 이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야. 가격도 그렇고 납기도 엄청 늦어질 거거든. 그날 밤 에밀리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아이오닉 5N 정말 사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 생각하면. 자기야, 아버지는 아버지고 우리는 우리야. 정말 좋은 차라면 사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아버지와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아. 자기야,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다음 날 점심시간에 현대 딜러샵에 갔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딜러샵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도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계약 완료하셨습니다. 납기는 약 4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설렘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몰려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여보, 계약했어. 정말 잘했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하지? 일단 차가 나오면 그때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알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이오닉 5N을 기다리는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우리 가족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시작했어요. 아빠, 한국 음악 정말 좋아. 친구들이 BTS 노래 들려줬는데 너무 좋더라. 소피아, K-팝이라고 하지? 맞아, K-팝. 아빠도 들어봐. 리암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국 태권도 배우고 싶어. 친구 민지가 태권도를 하는데 정말 멋있어. 에밀리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한국 드라마 정말 재미있어. 스토리가 정말 좋아. 여보도 한국 문화에 빠지는 거야? 응, 그래픽 디자이너 입장에서 봐도 한국의 디자인 센스가 정말 뛰어나.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가기도 했어요.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 소피아가 정말 좋아했어요. 불고기도 맛있고 비빔밥도 좋아. 리암도 한국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음식도 맛있고 음악도 좋고 드라마도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나?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옛날 동료였던 분이 실리콘밸리에 놀러 오셔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제이슨, 오랜만이야. 내 아버지 로버트는 잘 지내시나? 네, 잘 지내세요. 윌리엄 아저씨도 오랜만이에요. 윌리엄 아저씨는 아버지와 함께 포드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였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다가 윌리엄 아저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이슨, 요즘 한국차 정말 좋아졌지. 기술력이 대단해.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포드에서 일할 때 한국차를 너무 무시했었어. 특히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떡해요? 윌리엄 아저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당시 회사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자 우리가 정말 위기감을 느꼈거든. 위기감이요? 응.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니까 포드 경영진이 정말 긴장했어.
저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당시 회사 차원에서 한국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려고 노력했어. 부정적인 이미지요? 응, 품질이 떨어진다. 신뢰성이 없다. 싸구려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물론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면도 있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과장한 면도 있었어.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내 아버지 로버트는 그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 정말 열심히 했지. 아버지가요? 응. 로버트는 정말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사랑했거든. 그래서 한국차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대응했어. 윌리엄 아저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당시 우리는 한국차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미디어에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도록 로비를 했어. 물론 불법적인 건 아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응, 로버트는 정말 열정적이었어. 한국차는 절대 미국차를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윌리엄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틀렸어. 한국 자동차 기술이 정말 대단해졌거든.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한국차에 대한 편견은 정당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였다고? 그날 밤 에밀리에게 윌리엄 아저씨와의 대화를 모두 얘기했어요. 여보, 정말 충격적이야.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자기야, 그래도 아버지 나름대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닐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심했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다니.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과거를 갖고 있었다니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한국차에 대한 편견도 아버지가 심어준 거였나? 아이오닉 5N이 드디어 출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4개월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제 차가 준비된 거였습니다. 딜러샵에서 차를 인수받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실제로 보니까 시승 때보다 훨씬 더 멋있었거든요. 정말 제 차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집으로 아이오닉 5N을 몰고 가는 길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가속, 그리고 미래적인 느낌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에밀리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멋있어. 소피아가 차 주위를 돌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진짜 우주선 같아. 리암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아직 아버지께 한국차를 샀다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이슨, 다음 주말에 또 갈 거야. 지난번에 화내고 온 게 미안해서. 아, 네 아버지. 언제든 오세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차로 드라이브나 할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아버지가 오시면 아이오닉 5N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오시면 직접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저녁 아버지가 도착하셨어요. 주차장에서 아이오닉 5N을 보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이슨, 저건 뭐야? 아버지, 제가 새로 산 차예요. 한국 차잖아. 현대차가 아니야? 네, 아이오닉 5N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조용히 차를 둘러보셨어요. 제이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동안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심각한 표정이셨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아버지와 단둘이 얘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저한테 화내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까 제이슨,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예상 밖 반응에 저는 놀랐어요. 사실 나도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화낸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그리고 윌리엄한테 연락이 왔어. 너랑 만났다고 하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윌리엄 아저씨가 아버지께 연락을 한 거였나요? 윌리엄이 나한테 모든 걸 다 말해줬어. 내가 내 과거에 대해 알게 됐다고.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제이슨, 아버지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젊었을 때 한 일들이 잘못된 거였어. 한국차에 대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 말이야.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당시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 아버지, 그리고 그런 편견을 너한테까지 물려준 게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제이슨, 내일 내 차 한번 타볼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아이오닉 5N에 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시던 아버지가 점점 놀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기차야? 소리도 나고 변속도 되고, 네, N-eShift라는 기술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운전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운전석을 바꿨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신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가속감은 처음이야. 어때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죠? 제이슨, 이건 정말 포드 엔지니어로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 30분 정도 시승을 마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이슨, 아버지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아버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한 거죠.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무 과거에 매몰되어 있었어.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아이오닉 5N을 타고 드라이브를 즐겼어요. 아버지도 정말 즐거워하셨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차 정말 좋죠? 소피아가 뒷자리에서 말했어요. 그래, 정말 좋구나. 할아버지가 틀렸었어. 할아버지도 한국차 사실 거예요? 리암이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글쎄, 생각해 볼게. 저녁에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제이슨, 내 선택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겠어. 너한테 배웠어. 아버지,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내가 나를 깨우쳐줬어.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깜짝 놀랄 소식이 왔어요. 제이슨, 나도 아이오닉 6 주문했어. 정말요? 응, 세단이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차 타보니까 정말 좋더라.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합니다. 아버지와의 갈등도 해결됐고 정말 좋은 차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오닉 5N과 함께하는 매일이 정말 즐거워요.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고 아버지와도 차 얘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좋은 것은 좋은 거고 나라나 브랜드에 상관없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